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겨울철 등산에 있어서 땀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겨울철 레이어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겨울철 레이어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동계 레이어링에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각자의 체질이 너무 다르고 또한 각자가 겨울 산행에서 추위를 느끼는 정도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비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속건을 입어야 되고 여러 겹으로 입어야 되고 베이스 레이어, 인슐레이션 레이어, 뭐 어려운에 뭐 아우터 레이어 뭐 이렇게 많이 나누고 하는데 실제로 산에 가보면은 두툼한 타운용 구스 파카를 입고 산을 잘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롱패딩 같은 것들이 입고서도 잘 오르시는 분들이 있죠. 제 친구 중에서도 덕유산을 구천동에서 오르는데 그 뭐죠? 데상트 뭐지? 여기 패치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뭐 아우디 붙어 있고 막 그 진짜 빵빵한 패딩 있잖아요. 그거 입고 끝까지 잘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 친구들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그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죠. 본인이 불편하지만 않다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이 불편함이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자신의 체질에 맞고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장비만 잘 챙기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가진 장비 중에서 제가 몇 년 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을 말씀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절대 정답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겨울 등산이 처음이라고 하시면은 조금 그렇게 춥지 않은 곳부터 천천히 나가면서 좀 불편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느끼신다라고 하면은 장비를 그때그때 하나씩 추가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하나의 샘플일 뿐이고요.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영상입니다. 단지 굉장히 땀이 많은 사람의 하나의 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더 좋은 의견이나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장비를 몇 개 갖고 왔는데 제가 겨울철에 주로 많이 쓰는 장비들이고요. 우선은 어떤 제품을 제가 주로 이용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가져온 장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미 소개해드린 적 있는 브린제,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입고 있는 것은 파타고니아 케펠린 미드웨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운틴 하드웨어에서 나온 폴라텍 파워드라이 재질의 베이스 레이어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운틴 하드웨어에서 나온 몽키 그리드 자켓이고요. 이것도 마운틴 하드웨어에서 나온 하드쉘이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3레이어 하드쉘인 것 같은데 네, 고어텍스는 아니고요. 옆에 보면은 어디 갔냐? 드라이큐라고 되어 있죠. 예, 마운틴 하드웨어에서 자체 생산한 원단로 만든 하드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네, 아크트렉스사에서 나온 아톰 LT 후디 모델이고요. 이거는 구스다운인데요. 블랙야쿠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PAW6002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 하이 네이로 입는 언더아머 히트기어 레깅스이고요. 이 제품은 사실 브랜드가 중요한 건 아닌데 블랙야크에서 나온 모델이고 이 모델은 쉘러 WB400이라는 통원단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네, 현재 제가 동계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이고요. 일단 하나씩 좀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철 베이스 레이어는 두 개를 좀 돌려 입는데요. 이 케펠린 미드웨이트 안에 브린제를 입는 것이 하나의 제 베이스 레이어이고요. 혹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폴라텍 파워드라이로 된 마운틴 하드웨어의 GT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땀을 많이 흘리기로 따지면은 한 상위 5%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치악상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은 겨울철에도 모자가 다 젖을 정도로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땀 흡착과 속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땀 흡착과 속건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브린제의 퍼서머를 이용을 하고 그 위에도 이렇게 속건 기능이 포함된 파타고니아 미드웨이트 캐펠린을 입고요. 그리고 이 폴라텍 파워드라이 모델도 보온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땀 흡착과 속건에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요. 이걸 두 개 같이 입거나 혹은 이거 하나만 입거나 이렇게 보통 베이스 레이어를 이용을 하는데 둘 다 굉장히 만족을 하는데 마운틴 하드웨어는 제가 거의 등산 시작할 때쯤에 한 4, 5년 전쯤에 마운틴 하드웨어가 국내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일을 진짜 엄청 했습니다. 한 80%, 90% 세일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뭐 고속터미널에서 하고 저기 어디냐 가든5에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산을 처음 시작하던 시기여갖고 장비가 없어갖고 그때 많이 구매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마운틴 하드웨어. 이건 사실 그때 산 건 아닌데. 그리고 이 하드쉘도 마운틴 하드웨어잖아요. 제 기억에는 이걸 한 15,000원 정도에 샀고요. 폴라텍 파워드라이가 이 가격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드쉘도 제 기억에는 2, 3만 원 정도에 샀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비록 저렴하게 구매를 했지만은 저한테 굉장히 유용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구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등산 시작할 때 이렇게 좀 철수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여러 제품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그때보다는 조금 덩치가 커져갖고 제가 원래 굉장히 ET 체형이었는데 지금도 ET긴 한데 나는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좀 덩치가 커져갖고 좀 작아졌어요. 그래갖고 위에 뭐가 없으면 잘 못 입습니다. 그래갖고 항상 위에 외투가 있을 때만 입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 마운틴 하드웨어 몽키 그리드라는 제품인데 플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안에 있는 땀을 굉장히 잘 배출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은 방풍이 쥐약이에요. 바람을 1도 못 막아줍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면 엄청 추워요. 그 다음에 아크테리스 아토메티는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제품도 따뜻합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적당한 투습이 됩니다. 땀이 많이 나는 상황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땀이 적당히 나는 상황에서는 땀을 충분히 배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적당한 방풍도 가능하지만은 옆구리 쪽으로 투습과 방풍이 되고요. 꽤 괜찮은 보온과 적당한 방풍과 적당한 투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운틴 하드웨어 하드쉘인데 이건 하드쉘이어서 제일 바깥에 있죠. 그래갖고 이 제품은 특징은 보온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투습 능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투습이 물론 되긴 되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어서 하드쉘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옆구리에 여기 자크가 달려갖고 벤틸레이션이라고 해갖고 지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벤틸이라고 하면 이렇게 뭐 환기? 예, 벤틸레이션이 아마 환기 이런 뜻일 거예요. 안에 있는 공기를 배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여기 벤틸레이션은 없는데 대신 요 앞에 있는 이 자크를 통해서 약간의 투습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투습 기능은 그렇게 좋지 않고요. 예, 보온 기능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방풍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방수 기능도 있어서 겨울철 눈 올 때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몇 년 전에 블랙야크 글로벌 모델들이 국내에 굉장히 싸게 많이 풀렸습니다. 이 제품이 정확한 스펙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모량도 굉장히 빵빵하고 그리고 필 파워도 좋고 그리고 보셨다시피 패킹도 되게 가볍게 잘 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국내에 5만 원에 풀렸어요. 진짜 5만 원에 몇 년 전에 5만 원에 풀려갖고 와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이걸 못 구해갖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다행히 저는 그때 하나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데 아직 이걸 입을 정도로 추운 상황을 안 가봐서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보긴 했어요. 좀 추운 곳에 간다라고 할 땐 이거를 항상 가방에 패킹해 갑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는 안에 그대로 있고 이 몽키 플리스와 아톰 LT 그리고 하드쉘 그리고 우모복 이 네 가지를 항상 조합을 해서 입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 치악선 영상에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일단 눈이 왔고요.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땀이 좀 나는 정도였습니다. 눈이 오니까 눈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베이스 레이어 위에 이 하드쉘만 입고 올라갔고요. 능선에 올라가서는 약간 좀 바람이 불어서 춥더라고요. 바람이 좀 꽤 있기 때문에 바람도 잘 막아줘야 되고 따뜻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 위에 몽키 자켓을 입고 그런 다음에 이 하드쉘을 입었고요. 만약 거기서 조금 더 추워진다 그러면은 몽키 위에 아톰 LT를 입고 그리고 하드쉘을 입고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아톰 LT 위에다가 이 우무복을 입고 그 위에 하드쉘을 입고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예를 들면은 만약 눈은 안 오고 바람도 그냥 적당한데 약간 살짝 쌀쌀한 감이 든다 그러면은 이 아톰 LT 같은 경우 적당한 방풍과 적당한 투습이 되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어 위에 이걸 입고요. 그리고 만약 바람이 그렇게 많이 안 부는데 이렇게 두 개만 입었는데도 좀 춥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몽키를 입고 아톰 LT를 입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진 장비들을 상황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제품들은 꼭 모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좀 특성이 다르잖아요. 제품들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특성의 제품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서 그 제품들을 조합해서 입을 수 있는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꼭 이런 제품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 몽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이 몽키는 한 5만 원인가 6만 원 정도 한번 인터넷 싸게 풀려서 그때 샀는데 이전에는 유니클로에서 나온 플리스를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아톰 LT도 구매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전에 등산복 구매할 때 네피로 나온 솜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거 대신에 이용했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구매한 지도 2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전에는 제가 그냥 타운에서 입던 거 정말 두툼한 오리털 파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었고요. 꼭 이런 제품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조합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가까운 근교산, 겨울산부터 이렇게 낮은 데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좀 그렇게 춥거나 힘들지 않은 곳들부터 차츰차츰 가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정말 바람이 많이 부는 소백산, 태백산 혹은 설악산, 대청봉 이런 거 갈 때는 조금 많이 대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런 데를 먼저 가기보다는 조금 비교적 덜 춥고 비교적 따뜻한 곳부터 하나씩 경험하면서 본인의 체질을 이해를 하고 본인이 더위를 얼마나 타는지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추위를 얼마나 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장비를 하나씩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다 입을 수 있냐? 네, 다 입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디자인이 바뀐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네모난 게 있고 좀 그런데 플리스 계열에서는 아마 가장 유명할 거예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진짜 엄청 따뜻하고요. 네, 이렇고 보통은 이 위에 아톰 LT를 입습니다. 아톰 LT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타운에서도 많이 입고 등산에서도 많이 입는 모델이고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톰 LT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으면 사실 운행 중에서는 이것도 잘 안 입어요. 이만큼도 너무 안 입고 이것도 너무 더워서 제가 아크테릭스 스커미시도 있는데 오늘 갖고 오진 않았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더워서 몽키 위에다가 스커미시 입고 산행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겨울에도. 이 정도면 저는 운행에서는 이 이상 필요 없고요. 능선에서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이상은 거의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 정말 춥다 그러면은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은 이 위에 이렇게 하드쉘을 입습니다. 이건 진짜 3만원 주고 샀는데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하드쉘을 하나 살까도 생각했는데 하드쉘은 1년에 사실 몇 번 안 입습니다. 한 3-4번 입으려나? 그래서 살까 좀 고민을 해봤지만 사실 좀 구매를 안 했고 제가 가진 하드쉘이 이게 사실 하드쉘 치고 좀 작아요. 하드쉘은 안에 옷을 많이 껴입어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쓰면은 귀는 절대 춥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여기다가 네고머나 아니면 버프 정도만 하면은 산행 중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저는 산에서 밥은 좀 잘 안 먹는데, 네, 겨울은 너무 추워서 밥을 잘 안 먹어요, 저는. 근데 친구들이랑 가면은 밥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안에 이런 걸 입습니다.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이렇게만 입으면은 네, 거의 제가 볼 때는 영하 한 20도에서도 크게 춥지 않을 것 같아요. 손발 보호만 잘 하면은. 이렇게 입고, 이 제품이 진짜 5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정말 아직도 중고 장터에서는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이렇게 입어본 적은 없지만은, 네, 이게 다 껴 입어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어집니다. 이렇게 입으면은 출 일은 없겠죠. 네. 너무 좋네요. 이 제품만 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제품이 진짜 스펙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영상에는 따로 옆에 띄워드릴게요. 정말 싸게 많이 풀려서 정말 그날 그해 당해 매진이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구매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고 장터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패킹도 잘 되고, 그리고 원단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내구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되어 있고 해외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음질을 굉장히 어떻게 정확한 기술까지는 모르는데 박음질을 잘해서 털이 안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완성도가 높고 해외 아웃도어 무슨 시상식에서 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고무줄이 2개가 있습니다. 배 부분에. 그래갖고 배를 굉장히 조여요. 그래서 입을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단점이 있으니까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 상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하체는 전 땀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갖고 정말 초창기에 구매할 때 정말 어디서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서 겨울 등산 바지 써갖고 뭐 쿠팡 같은 데서 산 게 있어요. 정말 한 2, 3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안에 기모가 아니라 뭐 무슨 재질인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그거 하나로 진짜 한 2, 3년 정말 너무 잘 탔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탔는데, 그리고 마모트에서 나온 겨울 등산 바지, 기모 바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뭐 근데 큰 문제 없이 잘 탔습니다. 근데 하의는 저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번에 하나 좀 구매를 했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쉘러 테크놀로지라고 있죠. 쉘러사에서 나온 원단인데, 쉘러사에서 여러 가지 원단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 겨울철 바지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하는 원단이 쉘러 WB400이라는 원단입니다. 이 원단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방풍과 방수의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보온에도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원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WB400으로 만든 등산 바지를 겨울철 등산 바지 중에 거의 최고의 소재 중에 하나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괜찮은 겨울철 등산 바지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 이게 한 8만 원인가 9만 원에 풀렸더라고요. 그래갖고 올해 등산을 많이 갈 것 같아서 없어갖고 하나 구매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입고서 극한의 상황은 아직 못 가봤는데 이거 하나면은 안에 내복 없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정말 극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몰라서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여름철 등산할 때 많이 입는 건데 언더아머 히트기어 레깅스를 하나 입고서 이거를 입고 등산을 할 예정입니다. 히트기어는 땀을 굉장히 잘 발산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이로 좀 적합한 것 같고요. 만약 히트기어는 여름용이기 때문에 방한 기능이 좀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은 콜드기어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 체질에는. 네. 본인의 체질을 알고 본인이 어느 정도 추위를 차는 걸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본인의 체질을 파악해 가면서 네, 본인에게 필요한 장비를 하나씩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겨울철 바지는 쉘러 WB400 외에도 플라트 윈드블로우로 된 바지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제가 겨울철에 사용하는 등산복과 그 상황에 따른 등산복의 조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개인차가 심하고 본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본인이 느끼는 추위의 정도와 그리고 흘리는 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땀이 많은 사람의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를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레이어링 시스템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장비 잘 챙기셔서 안전한 겨울 산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